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고지 의무 세 번째 시간 추가검사 및 재검사 의미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검사, 재검사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검사, 재검사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 기간을 어디까지 포함을 좀 시키냐에 따라서 보험사가 좀 이 기간에 따른 부분들을 분명히 최근 1년 이내에 묻고 있는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검사, 재검사에 따른 내용이 있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청약서 보시면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를 묻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재검사를 받게 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도 모두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추가검사, 재검사가 문제돼서 분쟁된 법원 사례입니다. 보험계약은 22년 12월 29일 날 계약을 했고요. 보험계약 이후에 피보험자가 좌측 유방암 진단이 돼서 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됐던 사안입니다. 피보험자가 19년 2월부터 20년 5월 4일까지 치료 병력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19년 2월에 유방 성형술을 시행을 했고 9월에 시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유방 악성 종괴가 의심이 돼서 세친 검사를 합니다. 9월 달에 똑같은 달에 유방 세친 검사 결과를 해서 섬유선종 양성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소견에 따라서 향후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20년 5월 4일 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유방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좌측 유방 복합낭성 결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 양성 결절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20년 12월 29일 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자, 보험사 주장은 청약서 질문표상 최근 1년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사항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아니오란 답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고지 의무 판단에 있어서 최종 법원 판단은 자, 앞에서 살펴봤던 보험계약 전에 검사를 받은 내용 19년 2월부터 20년 5월 4일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 하면요. 최근 1년 이내에 이제 중점을 좀 뒀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추가검사, 재검사 1년의 의미는 재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재검사를 받게 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도 모두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만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19년 2월부터 20년 5월 4일은 22년 보험계약 전후로 해서 1년 이후에 다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1년이 모두 넘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 사항에 따른 부분들이 문제가 된 사안들이 없다라고 최종 판단을 해서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자, 저희가 고지 의무 이번에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고지 의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고지 의무는 상법 651조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다라고 하면 보험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필요소견 질병 확정 진단. 필요소견은 의사가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등재된 경우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냐에 따라서 필요소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재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보다는 진료기록부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확정 진단은 제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 확정 진단,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끝판왕 검사를 저희가 정밀 검사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정 진단이 받으면 질병 확정 진단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간에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분들을 협소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가 얘기하는 고지 의무 사항하고 청약서 질문 사항하고 꼭 대조해서 위반 사실이 맞는지 꼭 비교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두 번째, 고지 의무 안날 꼭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안날 꼭 확인하시고 그 안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 해지가 피보험자한테 통보가 됐는지. 고지 의무 위반이 됐습니다. 근데 보험금하고 제가 별도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사항하고 보험금 지급 부분하고 인과관계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항까지 꼭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번에 걸쳐서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다퉈야 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좀 분별 있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보청기 무료 상담 두시면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TV는 보험 분쟁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